오늘은 기후와 주민생활, 기후가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후가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주 차원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통풍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삼배와 모시로 만든 옷. 그래서 요런 옷들 많이 봤지. 이게 삼배 모시. 요런 스타일입니다. 시원한 통풍이 잘 되는. 그러면 어떤 식생활이 있냐? 우선 어떤 작물을 재배하냐면 여름에는 주로 벼를 재배합니다. 벼는 어떤 기후가 있어야지 쌀농사는 질 수가 있냐? 여름 기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 왜 쌀농사를 한 번밖에 못 짓냐면 여름 기후가 한 번 있기 때문이야. 근데 동남아시아 쪽 이 적도 부근으로 가면은 1년에 여름이 3, 4번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1년에 쌀 농사를 3, 4번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이유는 여름과 관련이 있다.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상대적으로 추위에 잘 견디는 보리나 밀은 겨울에 재배가 가능합니다. 일단 김장 볼게요. 우리가 왜 김장을 하냐? 전통적으로 우리는 냉장고가 발달하기 전에는 특히 더 그랬을 텐데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운 겨울에는 이런 미리 김장을 해가지고 이 겨울을 났던 거죠. 그러면 김장 시기를 볼게요. 김장 시기를 보면 김장은 겨울철에 이제 겨울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빨리 오는 곳일수록 김장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11월 20일경에 김장을 하는데 남쪽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다 돼가지고 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남쪽으로 갈수록 김장 시기는 늦어진다. 왜? 겨울이 늦게 오니까 따뜻하다 보니까 겨울이 남쪽은 늦게 오다 보니까 그렇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김치도 여러 지방 김치를 먹어보면 알겠지만 맛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기온이 낮은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김치가 싱겁고 담백하고요. 남쪽으로 갈수록 김치가 되게 짜고 맵게 담갔습니다. 그 이유가 왜 남부지방에서는 그렇게 짜고 맵게 특히 짜게 담을 수밖에 없냐? 젓갈을 많이 넣고 김치가 이제 따뜻하다 보니까 쉽게 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짜고 맵게 담그는 경우가 많았다. 계절과 관련된 음식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주 볼게요. 우리가 한옥이 전통 가옥이지. 한옥에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 겨울을 대비해서 온돌 그 다음에 대청마루라고 시골 할머니 집 가본 할머니 집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시골 할머니 집 가서 보면은 이런 마루가 크게 가운데쯤에 크게 있는 대청마루에서 막 시원하게 누워있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이 대청마루는 더운 지방 특히 뭐 여름철을 대비해가지고 이런 온도 대청마루 둘 다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옥에는. 그리고 가옥 구조의 지역차를 보면 겨울이 더 추운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더 폐쇄적으로 치워요. 즉 집도 막 따닥따닥 붙어 있어. 그냥 우리가 따닥따닥 붙어야지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잖아. 그래서 방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근데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개방적이어가지고 뭐 일자 형태로 이렇게 작은 방, 큰 방 뭐 이런 식으로 일자 형태인 게 큽니다. 이렇게 되면 개방적일 수밖에 없는 게 바람이 한 방에 이렇게 통해가지고 통풍이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대비해서 개방적으로 짓는 편이다. 그러면 이런 이 스타일이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걸 주고 얘는 무슨 형인지 혹은 가운데 비워놓고 관북형에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지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매번 나오는 것들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겹집, 호집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겹집은 아까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폐쇄적으로 이렇게 이 밭전자 형태로 호집은 이렇게 일자 형태 이게 호집 스타일이에요. 지금 관북형 보면 어때요? 여기만 보더라도 밭전자 형태지 이렇게. 근데 남부형으로 갈수록 따뜻할수록 이렇게 일자형이다. 일자로 쫙쫙 펼쳐져 있지. 가로로 쭉.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북형의 핵심. 관북형은 되게 이쪽인데 춥잖아. 추워서 생기는 특징적인 공간이 있어요. 정주간이라는 곳이 있거든.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정주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엌이랑 일반 방이랑 합쳐져서 뻥 뚫려 있어. 즉 부엌과 방 사이에 벽이 없는 공간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부엌에서 발생하는 온기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춥다 보니까 그 온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울릉도형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 이 집이 한 채 있으면 집 바로 여기에 뭔가 특이하게 뭐가 둘러싸여 있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대기라고 합니다. 우대기가 뭔지 그림으로 볼게요. 우대기는 이렇게 집이 원래 있으면 그 집 주변에 이렇게 방설벽처럼 만들어 놓은 게 얘가 우대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원래 집이 있으면 그 집 주변에 이런 식으로 겉으로 둘러싸여 있는 얘를 방설벽을 우대기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있냐? 눈이 너무 많이 오잖아. 그 울릉도는. 그래서 만약에 이 집 바로 그냥 얘만 있었으면 어떻게 되냐? 눈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문을 열었는데 밖이 바로 눈이야. 그러면 못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벽 하나를 더 해가지고 이 눈이 왔을 때 이 방설벽, 이 눈을 여기 방설벽이 막아주고 이 공간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울릉도는 전통 가옥에서는 너무 추우면은 이렇게 방설벽을 우대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 공간이 그럼 결국에 뭐가 되겠어? 원래 집과 방설벽 사이인 우대기 사이의 공간이 이렇게 겨울철에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되겠지. 원체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집 밖으로 나가기가 사실 쉽지 않았는데 이쪽이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남부형의 특징은 대청마루. 마루 중에서도 큰 마루가 하나 있다. 물론 중부형도 있어요. 근데 일자로 돼 있으면서 대청마루가 있다 하면은 여기 남부형으로 보면 되겠죠. 중부형은 일자형은 아니고 약간 기역자형 뭐 이런 식이죠. 제주도의 특징은 뭐냐? 제주도는 키워드가 이 고팡이 있습니다. 고팡. 그리고 물을 또 뭐 받아둬야 되는 물 항아리도 있지만 고팡이 핵심으로 쳐요. 이 고팡은 어떻게 보면 곡식 창고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곡식 창고는 왜 필요했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삼다도라고 하잖아. 바람이 많이 불어. 그리고 제주도는 비가 많이 오는 곳이라고 했었죠. 비도 많이 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바깥에다가 곡식을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 습하니까 썩기도 할 거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집 한켠에다가 이런 창고 같은 거를 만들어 놨다. 그것의 이름이 고팡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보면은 이런 처마가 있어요. 처마. 이 처마는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가 태양 고도가 여름철에 높고 또 이제 겨울철에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그 태양 고도가 높을 때는 어때요? 햇볕을 가려주죠. 이 처마가. 반면에 태양 고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이제 여기네요. 가려주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파란색으로 해볼까? 여름철에 이 고도가 높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다 햇볕을 가리죠. 처마가. 반면에 고도가 낮은 이때는 이렇게 처마가 이렇게 하면서 이 집 안까지 햇볕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강수가 주민 생활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홍수도 있고 가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을 대비하기 위한 시설들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먼저 물을 보관하고 또 그 물을 보관했다가 가뭄일 때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설들이 생겼는데 저수지, 그 다음에 다목적댐 이런 것들이 물 공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하면은 보가 지금 세종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천을 막아서 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옥 구조도 홍수가 발생하는 해가 많죠. 그래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원래 땅보다 어떻게 되냐? 하나 더 털을 돋아요. 하나 더 쌓는 거야. 그리고 이 쌓은 거 위에다가 이렇게 보면 집을 지었지. 얘를 터돋음 집이라고 해요. 홍수 대비를 위한 집이고 또 아까 말했던 폭설에 대비해서 울릉도에 우대기가 있었죠. 방설벽. 그리고 산업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강수가 적고 비가 적게 오고 햇볕이 강하게 그리고 길게 일조 시간이 긴 곳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해안 천일 제염업 해가지고 염전내서 뭐 소금을 채취하는 거. 요게 천일 제염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염전하면은 신안 뭐 떠오르잖아. 그쪽도 서해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 내륙은 대표적인 소우지였죠. 그래서 소우지다 보니까는 비는 적게 오고 햇볕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과 재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주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계절풍이 분다고 했죠. 뭐 겨울 그다음에 여름에 대표적인 계절풍 해가지고 배웠었습니다.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여름 계절풍, 남서남동풍이 불죠. 그래서 그때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벼농사가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산 우리가 전통과학 특징은 배산임수 뒤에 산이 있고 앞에 하천이 흐르는 곳이 전통적으로 명당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남양의 배산임수 그러면은 왜 이쪽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너무 겨울철에 추워. 그래서 한랭한 겨울에 추우면서 그 추운 계절풍을 피하고 햇볕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남향인 이유가 따뜻한 그 햇볕을 받고 그 다음에 산이 뒤에 있으면 어떻게 돼? 추운 차가운 북서풍을 차단해 주니까 이쪽에 입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에서는 방풍림을 조성합니다. 방풍림은 막아준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바람을 막아주는 림, 숲. 그래서 바람을 막기 위해서 나무들을 많이 심어가지고 숲을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바람이 강한 곳에서는 또 어떤 형태의 가옥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게 교과서에 나온 건데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삼다도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지붕이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그물망 이렇게 줄로 엮고요. 그 다음에 뭐 돌담도 싸죠. 제주도 가면 돌담 많은 이유가 역시 바람을 막기 위해서고 그리고 또아리 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뱀이 또아리를 튼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뭐 네모자 형태로 집이 지어져 있는 이유가 이렇게 네모자 형태로 또아리를 지으면 그 사방에 있는 오는 이 바람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아리집 혹은 또아리집이라고도 부릅니다. 전형적인 건 미음자형인데 디귿자형도 막을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까대기라고 해가지고 까대기는 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바람을 막는 벽이라고 보면 되게요. 이 바람을 막는 벽이 있는 집 형태인데 여기서는 뭐 비닐로 막을 수도 있고요. 바람을 비닐로 막을 수도 있고 뭐 예전에는 뭐 볏짚 이런 걸로 막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바람을 막기 위한 시설이 되어 있는 그 벽이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후가 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그냥 그 날씨가 우리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서리가 일찍 시작되면은 겨울이 빨리 시작되는 거잖아. 그래서 농작물 수확량이 또 감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더워지면 음료 많이 마시니까 그것 따라서 기업도 달라지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편의점만 가도 알 수 있죠. 날씨 따라 진행상품 달라지고 택배, 그 다음에 서비스업. 우리 비 오는 날 보면 배달 시켜 먹어보면은 비 오는 날 배달 할증이 붙을 때가 있어. 그만큼 배달이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많이 날씨가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아침마다 오늘 비 오는 거에 따라서도 이제 우산 들고 와야 되고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돔구장 그냥 일반 구장이면은 비 왔을 때 이제 보기가 어려우니까 지붕이 덮여 있는 야구장인 돔구장을 건설해가지고 어느 날씨랑 무관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다음 기후와 경제생활, 기후랑 농업생활은 벼농사는 여름 때문에 가능하다 했고요. 근데 겨울철에도 남부지방 겨울이 상대적으로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가 가능하냐? 그루갈이라는 게 가능한데 이게 뭐냐면 종류가 다른 작물이 있어. 예를 들면 벼, 보리 이런 종류가 다른 작물을 같은 경지에서 1년 중 다른 시기에 재배해서 수확한다. 즉 여름철에는 벼농사 근데 겨울철이 상대적으로 온화하기 때문에 남부지방에서는 이제 벼 수확한 후에 늦가을에 보리 심어서 이듬해 초여름에 보리를 또 수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경지에서 1년 중에 다른 작물을 이제 수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름에 서늘한 대관령은
서늘하다 보니까 이 풀들이 잘 자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젖소를 키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여름철에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후와 관련된 지역 축제는 배웠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즌이 끝나면 이런 운동선수들은 전지훈련을 가잖아요. 근데 겨울에 너무 추운 곳을 가면 훈련하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따뜻한 곳을 찾아가지고 전지훈련을 가는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가기 위한 곳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곳들을 이 선수단이 가면은 또 여러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지역마다 유치하려고 따뜻한 곳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겨울철에 어떻게 생각하냐? 따뜻한 곳 가고 싶다. 또 이제 겨울이 되면 여름이 되면은 좀 시원한 곳 가고 싶다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갈 수가 있어? 계절이 반대인 곳을 찾아가면 되겠죠. 우리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해 있는데 계절은 반대편에 있는 곳은 우리나라는 계절이 반대야. 남반구 중위도 쪽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겨울철에 그래서 따뜻한 열대기후 쪽에 갈 수도 있고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 나라 대표적으로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우리나라는 겨울이잖아. 근데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남반구 중위도 쪽은 여름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는 겨울인데 거기는 여름이라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